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네모를 선택한 아내와 S를 선택한 남편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각 성격의 장점들이고 어떤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가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모를 선택한 아내분, 내향적인 성격이고요. 성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행동, 믿을 만한 행동들이 지속되어질 때에 그때의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중간 역할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러한 일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속 지식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그러한 청자의 역할을 주로 어떤 모임에서나 또 어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주로 말을 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아는 것도 많고요.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직장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의 방법에서 아는 것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듣는 입장을 처해 있기 때문에 상대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S를 선택한 남편도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남편 아내 두 분 다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내향적인 성격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밖에보다는 안에 관심이 많이 있죠. 자기 마음 안에. 그래서 왁자지껄하고 그런 거보다는 좀 조용한 거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S를 선택한 남편은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주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합니다. 예체능 쪽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면들을 타고나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의 두각을 많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틀에 갇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답답해하고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시간,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남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요. 남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쓴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중에서는 논리가 강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요. 완벽주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게 굉장히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 너 정도만 되면 난 부러울 게 없겠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본인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상주의자적인 생각과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게 많음에도 행복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7, 80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말을 하는데 본인은 100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늘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7, 80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감정 기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내도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사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남편은 사실 암호하거나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가 맞으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품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쁘게 이야기했을 때 이 S의 남편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를 어려워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사실 그닥 어울리면 어울리지만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자기만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들을 배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에너지를 채워 나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아내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서로 좋을 때는 그래도 잘 관계를 맺으면서 재미있게 살지만 갈등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편은 지적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지적질을 하게 되면 힘들어하죠, 상대가. 그래서 어떤 부부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단계에는 다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부분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받다 보면 과격해져서 그 다음에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림을 부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단계를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그 코드에 맞게 서로 대화하는 훈련들을 해서 서로 합의를 보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 큰 문제 가운데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두 분 다 대화할 때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조곤조곤하니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요. 기승전결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먼저 사용해 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상대를 비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솔직해, 없는 얘기 못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내의 마음에 박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난 솔직해.
마음에 없는 얘기 못해 라고 하는 게 솔직하고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남편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은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라고 한다든지 정해진 그러한 본인만의 틀에 남편을 가두려고 한다고 한다면 남편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아내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신의 틀에 가두려 하지 마라. 남편만의 어떤 시간, 어떤 장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남편만의 취미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에 답답하다, 센스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하고 센스가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변함없이 어떠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유지해가는 그런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만큼 100%를 생각하거나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본인 자신도 7, 80%에 만족하고 아우 나는 참 괜찮아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과 타인에게 대해서도 한 7, 80 정도만 되면 사람이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거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잘못 결혼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자신만의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중간 너무 답답할 때 자신만의 시간, 공간에서 취미 활동들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틈을 내서 이제 좀 숨통을 트여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상대 탓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 탓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간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